안녕하세요. 앙글리시의 앙쌤입니다. 오늘은 2019년 3월 고2 모의고사 23번 문제풀이와 내신 연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번은 제목 문제이고요. 그래서 앞 세 문장을 잘 읽어보시면 소재 내지는 주제까지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문장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In the 1930s, 1930년대에 The work of Sigmund Freud, 그럼 주어는 업적입니다. 근데 누구의 업적이냐면 지금은 프로이드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하고 컴마로 부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The father of psychoanalysis 하고서는 심리 분석가이구나. 이 사람이 began to be widely known. 뭐 하기 시작했나요? 네, 잘 알려주고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러면 아무튼 소재는 지금은 프로이드의 업적에 관련된 건데 less well known at the time 하고 두 번째 문장이 살짝 애매하게 느껴집니다. 왜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문장은 주어 동사로 시작을 해야 되죠. 근데 이 주어 자리에 와야 되는 명사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less well known at the time 하고 부사이기 때문에 혹시나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자리가 바뀐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뀐 거를 우리는 도치라고 하는데 도치가 일어나는 경우는 크게 이제 한 4개 정도로 이렇게 나뉘어서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처럼 형용사나 부사가 강조를 이제 하고 싶어서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럴 때 이제 동사, 주어 이렇게 이제 자리가 바뀌는 거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문장이 부정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로 시작을 한다던가 네버로 시작을 한다던가 뭐 여러분이 아시는 나돈니 버돌소 구문에서 나돈니로 문장이 시작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한 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only when, 뭐 only after 하고서 only로 만약 이러한 경우에만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제한인 경우가 있고 네 번째 이제 많이 나오는 경우가 가정법에서 if 주어 동사인데 이 if가 생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 동사가 바뀌는 거죠. 요 정도 이제 알아두시면 좋고 만약 이 네 개를 사실 지금 뭐 다 외우고 있으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도치가 무엇이다 라는 개념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문장이 주어 동사가 서로 바뀌었나 보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was가 동사고요. The fact 주어인데 that 사실이 결국 그 당시엔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소재일 수도 있고 주제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that 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프로이드가 발견했는데요. 거의 우연히 하니까 이제 저는 이게 지울게요. 또 How helpful his pet dog 얼마나 그의 애완견인 조피가 was to his patients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러니까 애완견이 있는데요. 이 애완견이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환자에게. 환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가 잘 알려지지 않았다. 도움이 됐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었나 보다. 그러면 사실 글의 제목이 그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의 내용은 이 개가 얼마나 환자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쳤나 해서 비교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부가적 설명을 하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서포팅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사실 답은 쉽게 뭐 1번으로 이렇게 찾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다음 내용은 확인차 빠르게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He had only become a dog lover in later life. 말년이 되어서야 이제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 개가 sat in on the doctor's therapy session. 그 진료실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프로이드가 discovered that 이하를 알게 된 거예요. 당연히 어떤 사실을 알겠어요? 걔랑 환자랑 뭔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더라. 이걸 이제 발견했겠죠. His patient felt much more comfortable. 아니나 다를까 환자들이 엄청 편안해 하더래요. 뭐 할 때 talking about their problems. 자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If the dog was there. 만약에 걔가 거기 있으면요. Some of them 어떤 사람들은요 prefer to talk to Joffrey. 오히려 걔한테 말하는 걸 더 좋아하더라는 거죠. rather than doctor, 의사보다. 프로이드는 noted that 이하라고 기록했다. If the dog sat near the patient, 만약에 걔가 옆에 있으면 당연히 뒤에 긍정적 내용이 나와야죠. Patient found it easier. 훨씬 쉽다라는 걸 알더라. 뭐 하는 게 쉽겠어요? Relax 하는 게. 그러나 If the Joffrey sat on the other side of the room, 만약에 조피가 옆방에 있으면 당연히 patient는 relax랑은
반대되는 감정을 느끼겠죠. 그래서 more tense and distressed 하고 긴장하거나 뭔가 좀 불안해 보이더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He was surprised to realize that 데디아라는 사실을 알고 놀랬다. 어떤 사실이겠어요? 조피가 심지어 조피도 sense this 이걸 알더라. 그러니까 이거라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요 내용이겠죠. 그래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Dog's presence, 결국 개의 존재가, 개가 있다는 그 사실이 특히나 calming influence, 뭔가 좀 차분한 효과도 내더라. 누구한테? 아이들이나 10대들에게. 전체적으로는 이 개의 존재가 얼마나 환자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결국에 이 큰 내용이 어떤 식의 단어와 표현을 써서 또 풀어지고 있는지를 발견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빈칸이나 어휘 문제를 또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문에서 이제 연계로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빈칸, 어휘, 그리고 이제 어법 이렇게 세 개를 살펴볼 건데요. 또 잠시 한번 혼자 생각해 보시고 설명을 이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빈칸부터 살펴볼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이 개의 존재가 환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내용이니까 사실 가장 무난하게 쉬운 걸로는 How helpful his pet dog Joffy was to his patients. 요거를 첫 번째 빈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고1 모의고사에서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빈칸이라는 것은 메인 아이디어나 키워드에 빈칸을 칠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의 이제 유형은 사실 앞뒤 문장으로 봤을 때 얼마든지 논리상 그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 이 부분에도 빈칸을 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seem more tense and distressed 이 부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한 거는요. 이런 전체적인 일본 같은 이런 이제 표현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단어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맨 마지막에 the dog's presence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빈칸은 이제 이렇게 총 3개로 생각을 해 보았고요. 어휘 같은 경우에는 큰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들이 편안하게 느낀 걸 발견했고 그래서 릴렉스 하는 게 더 쉬웠겠죠. 반면에 개가 없으면 긴장을 하거나 아니면 불안하거나 그래서 텐스를 치시거나 디스트레스 둘 중에 하나를 색깔을 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대들에게도 뭔가 편안한 효과, 안정 효과를 주었다 라고 해서 선지를 총 4개를 만들었는데 이제 하나 더 만약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환자들은 강아지에게 이야기하는 걸 더 좋아했다 해서 prefer 정도까지 하시면 5개로 완성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법을 살펴볼 건데요. 이제 제가 색깔을 칠해 드릴 테니까 한번 어떤 개념들을 떠올려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는 was고요. 그 다음에 that, 그 다음 much, 그 다음에 또 하나의 that을 하나 더 할게요. 그 다음에 to relax, 그리고 distressed, 그 다음 that. 제가 사실 that은 늘 계속 반복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야 많이 또 반복한 만큼 계속해서 기억에 남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을 칠하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that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 that은요. 보니까 and 다음에 프로이드가 discovered 발견했어요. that 이하를 이라고 시작을 하니까 첫 번째 that은 접속사 that이 되겠죠. 두 번째 that은 프로이드가 noted 했어요. 뭐라고 that 이하라고 기록했다. 얘 역시도 접속사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역시나 he was surprised to realize that 이하를 알고서 놀랬다. that 이하가 역시나 명사절일 테니까 여기도 3번도 접속사로 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지금 저는 이제 해석으로만 이렇게 풀었는데 이걸 이제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대시 접속사일 경우에는 뒤에가 주어 동사 그다음 필요에 따라서 이제 목적어까지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핵심은 완벽한 문장이 나온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간단하게 살펴보고 싶은 거는 머추입니다. 머추는 제가 왜 했냐면요. 이 친구가 답으로 나올 경우는 드물지만 선지로 나올 경우에는 언제 그러냐면요. 이제 비교급 앞에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는 뭐니? 라고 물어볼 때 이제 이런 아이들이 나와요. 결국 핵심은 뭐냐면 형용사가 비교급이 될 때는요. 앞에 very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very는 절대 올 수 없습니다. very happy는 되지만 very happier,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비교급이 될 경우에 이제 올 수 있는 아이들 해서 뭐 much, a lot, 뭐 far 이런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 이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돼서 살짝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was를 살펴볼게요. 동사에다가 밑줄을 그었을 때는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첫 번째 무조건 수일치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제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시제를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보통은 완료 시제일 경우에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have pp, has pp, had pp 이런 아이들 완료일 경우에는 100% 해석으로 푸는 문제들이거든요. 시제가 문제로 나올 경우에는 주로 완료 시제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경우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세 번째는 te를 생각하시는데 여기에 이제 was가 밑줄 그어졌으니까 저는 아마 수일치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 아무튼 동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는 주어 동사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도치 문장이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을 하시고 was가 동사로 먼저 나왔고 주어가 그래서 the fact인 걸 아느냐를 묻는 거죠. 그래서 that 이하까지 이렇게 길기 때문에 the fact 명사가 주어이고 that 이하라는 사실 단수이기 때문에 동사는 was인가 물을 수 있는 꽤 매력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설명해 드린 것 중에서는 답으로 나올 확률은 사실 was가 제일 강하죠. 물론 1번으로 선지가 나오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주어 동사의 수일치를 묻는 거는 거의 지난 몇 년간 수능에서도 거의 답의 확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수일치는 꼭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distressed를 살펴볼 건데요. distress에 제가 밑줄을 그은 이유는요. 동사를 가지고 변형을 시켜서 다른 품사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를 개념으로 살펴보시면 이제 준동사에서 살펴보셔야 되는데 준동사는 동사가 모양이 바뀌어서 더 이상 동사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건 동사에 ing가 붙으면 뭐가 되나요? 동명사가 되죠. 동명사는 동사가 명사가 됐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동사에 ing가 붙어서 더 이상 동사는 아니고 명사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모양이 바뀌어서 다른 품사가 되는 경우가 동사의 ing 아니면 이제 pp로 되는 경우에는 이 친구들은 동사가 이제 형용사로 역할을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어법책, 문법책에서는 분사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분사란 어려운 게 아니라 형용사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만 ing로 바뀔 때와 pp로 바뀔 때 그럼 차이가 뭐냐? 요게 핵심인 거예요. 차이는 뭐냐면 의미가 달라요. 얘는 능동의 의미이고요. 얘는 수동의 의미입니다. 대표적인 게요. boring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해볼게요. boring이 있고 bored가 있으면 만약 영화를 보고서 영화가 너무 재미없었어요. 그러면 the movie was boring인 거예요. 왜냐하면 영화가 나를 지루하게 만들었죠. 나한테 지루한 감정을 줬어요. 그래서 the movie was boring인데 내가 영화를 보고 그 감정을 받았어요. 느꼈어요. 그러면 I was bored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 한번 들으시고 이거를 자기가 한번 표현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쉽게 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distressed냐, distressing이냐 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분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경우는 너가 해석을 해서 능동의 의미로 가야 될지 수동의 의미로 가야 될지 판단할 수 있니?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분사까지 오늘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치와 분사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잘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본인이 가지고 계신 어법책 있으면 한번 예문을 위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깨끗한 지문으로 소리내서 읽으시면서 정리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